결국 3차 폭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3차 라이브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이번에 MBC PD와 라스베가스에서 차준영 씨의 절친과 모의를 했다라는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MC몽 씨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면서 연예계가 정말 들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니 마스크를 쓰고 웬일로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라이브 방송을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MC몽 씨가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이 고소권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3차 폭로를 이어나갔습니다. 내용을 좀 빠르게 잡아보니 스트레스로 입병이 나서 마스크를 써서 죄송하다. 나도 사람인지라 입에 뭐가 많이 나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다. 일상으로 돌아가 음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소비되는 게 억울했다. 오늘은 PD, 기자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MC몽 씨는 너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고 사람들도 팬들도 말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내 모든 생활이 날아가고 나는 숨어 살아야 한다. 그러기 싫어서 그런다. 내게 소중한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사건 사고의 제보는 필요하며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지켜줘야 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가 있고 이들과 결탁하는 무리가 있다. 모 언론사 MBC와 TV조선의 몇몇 PD들을 언급하면서 나를 여성범죄범으로 만들면서 수면제 대리 처방자로 만들었고 또 약물 관련 범죄자로 만들기도 했다. 이런 걸 악용하는 제보자를 찾아줬으면 좋겠고 검증도 필요하다. 검증하지 않으면 언론사가 아니다. MBC PD 김경희, 박가영 등은 라스베가스로 날 취재하려고 간다. 가서 차준영의 절친이자 신복을 중국 식당에서 만나 밥을 얻어먹고 모의를 하게 된다. 이 모든 걸 제보한다. 이게 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MBC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MC몽 씨가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연예계 인사들이 포함된 이른바 바둑이를 언급하면서 김민종 씨 말을 했잖아요. 물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지만 중요한 건 3차 폭로가 이렇게 이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렇게 악을 쓰고 저렇게 폭로하는 거 보니 말로가 좋지 않을 것 같다. 아니다. 억울함은 풀고 가야 한다. 이게 왜 속보 같은 기사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팩트가 뭔지 모르겠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여론이 살짝 MC몽 씨를 지지하는 쪽보다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의 억울함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어그로로 끌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인식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나 싶고 사실 이것만이 아닙니다. MC몽 씨의 폭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김민종 씨가 화류계 여성에게 거금을 주고 거짓말 이야기해줄 사람을 찾아다닌다 라는 내용이 기사화돼서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태이기도 합니다. 김민종 씨는 최초의 전면 부인 사태 이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한 이후에 2차 폭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김민종 씨를 언급하면서 바로 연예계 불법 게임 모임 바둑이 멤버다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수십억 원대 불법 게임 바둑의 멤버와 그 무리들과 관련된 연예인들을 폭로하면서 그 멤버 중에 김민종 씨를 다 꼽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난감할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불법 게임을 하고 팁을 받는 유명 배우도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추가 폭로가 쏟아졌기 때문에 한 그룹의 회장 친척과 중년 여배우가 비밀 연애 중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MC몽 씨 이런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것이 언론계의 입장입니다. 사실 여부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김민종 씨 측은 여전히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라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MC몽 씨가 증거를 오픈할 가능성도 있는데 제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오픈하지 않을 거예요. 고소를 완벽하게 당하기 전까지. 왜냐면 고소를 받았을 때 그 증거를 오픈을 해야 법적 효력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리 그걸 오픈해버리면 뭐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그건 틀렸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 이번 사태를 관망하고 계시는 많은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저도 상당 부분 조금 공감이 되기도 하고요. 자, 어찌됐건 이번 사태로 인해 폭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현직 변호사는요, MC몽 씨를 굉장히 똑똑하게 봤어요. 실형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고소를 유도했다. 진짜 똑똑한 거다. 어떤 분들은
MC몽 씨가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회사에서 나를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폭로를 하는 거냐?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점들이 있다 보니 회사에 대한 내부 사정까지 폭로하는 거냐? 이해하기 어렵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현직 변호사가 바라봤을 때는 MC몽 씨가 일반인들이 볼 땐 저렇게 들쭉날쭉하게 이야기를 하지 싶었겠지만 굉장히 똑똑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사실상 공개 저격이다.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군가에 대한 배신감이나 분노를 느껴 이번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 같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단어들을 사용했다. 공익성 제보로 인한 위법성 조각은 주장하기 어려울 거다.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훼손은 당할 것 같다. 하지만 폭로 과정에서 인물의 신원을 모호하게 처리한 대목이 계산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타의 작은 아버지 등으로 언급을 하는 거죠. 아마 본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추려고 하는 것 같다. 법원에서는 특정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 볼 거다. 특히 궁금하게 만들어야 댓글도 달고 화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법적 분쟁을 MC몽 씨가 겪어왔다. 이번 라이브 방송도 법을 잘 이용한 것 같다. 자기가 실형 선고를 받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하지 않고 고소를 해야 수사가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선 고소해봐라. 사실적시 아니야? 라고 특정성마저 뭉개버리면서 지속적으로 화제성을 갖춰나가는 걸 보면 똑똑하다. 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허위든 사실이든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사실인데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인데 명예훼손입니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김민종 씨 측에서는 이번 사태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실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MC몽 씨가 굉장히 법적으로 똑똑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번 사태를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가톡급 폭로 투하를 한 MC몽. 120억 송사는 왜 김민종 사태로 번지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때 동업자였던 차가원 회장과 일가를 저격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예고한 거죠. 그런데 동업자에서 원수로 가게 된 차가원 회장과의 인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C몽 씨가 2023년도 차가원 회장을 만나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뜻을 모아 100라는 회사를 공동 설립했고 동업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경영 방식과 음악적 차이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법적 분쟁을 하게 됩니다. 22년도부터 25년까지 차 회장의 개인 계좌에서 MC몽의 계좌로 수백 회에 걸쳐 총 120억 원이 오고 간 금융거래가 발목을 잡게 된 건데요. MC몽 씨는 이 돈을 주식 양수도 대금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비즈니스 정상금이다라고 했지만 차가원 회장은 개인 간의 대여금으로 규정을 하며 돌려달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도 차 회장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난 12월 MC몽 씨에게 120억 원을 변제하라는 지급 명령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MC몽 씨가 그 당시 차 회장과 120억 원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채무 관계일 뿐이다.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그러고 최근 저녁 8시 기자분들을 모시고 모든 일들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말하겠다. 이렇게 18일 날 첫 폭로 예고를 한 거죠. 결국 필터 없는 실명이 언급이 되면서 사실상 틱톡 본 계정이 기습 라이브를 켜고 후배들과 차 회장 일가를 향한 메가톤급 폭탄을 막 투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차관 회장의 일가의 갈등을 가감없이 언급을 했고 투자는 받았지만 갈등을 겪으며 크게 다투기도 했었다라는 말까지도 하게 됩니다. 차가원이 MC몽은 여자친구랑 이따위로 논 애다라며 엘리베이터 사진을 보냈는데 그때까지는 여성범죄와 관련된 사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차준영 회장을 게임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저격하며 수십억 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바둑이 도박단이 나오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일주일에 2번씩 술집에 모여 불법 게임을 했고 업소 여성 종업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팁을 줬으며 이 모임에는 중견 가수 B씨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수의 소속사 대표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라고 지금 언론 기사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김민종 씨 실명을 언급하며 차준영 회장의 카지노 및 불법 게임 모임에 깊숙이 동조한 인물이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다른 유튜버의 이름을 잘못 말을 했고요. 참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MC몽 씨가 사실 여러 메가톤급 폭로를 쏟아냈는데 김민정 씨는 다시 한번 언급했지만 그 연혜준이라는 여배우의 이름은 두 번째로 재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2차 폭로까지. 의아하죠? 백현 씨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다른 유튜버의 이름도 정정하며 사과를 했는데 김민정 씨는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초 폭로에 등장했었던 여배우의 실명이 그 뒤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만약 그것도 유튜버 이름을 잘못 언급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단순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여배우분은 제가 알기로 아직 현역이고요. 방송 촬영도 했고 앞으로 진행될 예능 방송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 씨 같은 경우는 재차 언급을 했지만 왜 그 여배우는 제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여배우의 정체가 이미 자신의 틱톡을 통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기사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 여배우가 누구인지는 대중들이 이미 들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MC몽 씨가 뭐 백현 씨처럼 잘못 언급한 유튜버처럼 그렇다 아니다 정도를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명확하다면 사실 김민정 씨처럼 재차 언급하는 것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 중에 하나겠죠. 이 와중에 폭로 이후에 첫 심경 인터뷰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3차 폭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고가 되는 상황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자, 단독 인터뷰에서 아닌 건 내 입으로 직접 말하고 싶었다 라고 입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발언이 단순 감정적 대응이나 일방적 폭로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원래 누구를 폭로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못 된다.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계속 숨고만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왜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게 됐냐라는 질문에 해명도 맞고 반박도 맞다. 왜 숨기기만 했을까? 팬들과 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후회가 된다. 적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내 입으로 말해보고 싶었다. 특히 팬들과 소통하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나아졌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번 과정에 충분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강조를 하며 감정적으로 표현된 부분도 있었다. 특히 일부 거론 인물들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사실과 다르다면 고소해라. 나는 사실만 이야기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말뿐인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번 설명과 관련하여 근거가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똑똑하다라고 법조계에서 보는 부분인 거죠. 그 증거는 법적 다툼이 시작됐을 때 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 의혹들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취재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보 과정에서 이 사람도 취재해봐라. 저 사람도 인터뷰해봐라. 이렇게 연결이 이어지며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흐름이 만들어졌다. 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말할까 말까 고민했었던 연예인 실명들도 있었다. 친한 사람도 있었지만 끝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더라.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실명을 언급한 연예인에 대해서는 나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봤다. 그리고 혼동한 것도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번 방송이 이미지 회복이나 방송 복귀를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으며 나는 이제 음악만 하고 싶다. 방송에 복귀하고 싶지 않다. 음악이 나의 삶이다. 공개 발언이 감정의 폭주로 보이면서도 법적 책임 가능성이 큰 부분은 피해가는 방식으로 해석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MC몽 씨는 나는 바로잡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 어차피 바로 잡히지도 않는다. 과거 발치와 병역 문제로 오랜 논란을 겪었지만 무죄 판단 이후에도 시선은 바뀌지 않았다. 아닌 건 적어도 내 입으로 아니라고 말해보고 싶었다. 향후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더 이야기할지 말지는 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나는 싸움을 멈추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MC몽 씨가 지금 사실 쉽지 않게 폭로를 꺼낸 것이고
3차 예고도 충분히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거기에 거론된 인물들이 법적 고소를 안 할 가능성도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이번 사태가 지금 계속하여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일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중에 유명한 인사는 이미 강남경찰서에 MC몽 씨를 고소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왜 이 사태가 점점 더 거대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소 진행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겠네. 바로 고소를 하면 MC몽이 거짓말인 거고, 고소를 안 하면 이건 김민종 씨가 거짓말일 거다. 도대체 PD수첩에서 뭘 방송하길래 저렇게까지 난리가 났을까? 상대 측은 하나같이 입 다물고 있는 거 보니 MC몽 말이 신뢰가 간다. 김민종이 정말 그랬다면 확 깬다. 김민종을 조사하면 다 나올 거다.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대체 그들의 힘은 어디까지인가? 억울함을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짜 증언, 가짜 증언자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제 1차 폭로했었던 계정이 정지가 되었다라며 뉴스는 눈을 가리고 있다. 하지만 정지 사유는 다르다. 그들의 힘이란 도대체 어디까지길래 언론 모두가 눈을 돌리고 있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면 이 MC몽 씨가 지금 이게 1차 폭로 계정이 정지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MC몽 씨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다라는 이 손목에 상처 같은 거를 라이브 방송 중에 보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점 때문에 정지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폭로를 했기 때문에 정지가 된 거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금으로 매수가 됐고, 그러면서 김민종 씨와 더보이즈는 재저격을 하며 백현 씨에게는 사과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또 나왔어요. 요약한 내용을 보면 우선 자신이 잘못 언급했었던 유튜버의 이름을 정정하면서 500만 원을 받고 거짓 정보를 넘긴 건 그 유튜버가 아니라 구제혁이라는 유튜버다. 오해를 만든 점 사죄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유튜버가 또 고소를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본 계정이 정지된 건 누군가의 폭로로 정지된 게 아니다. 내가 손목에 상처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정지가 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김호중 씨의 전 소속사 대표를 언급하며 이 무리가 제 주위에 있는 여성들, 모르는 여성들, 화력의 종사자들에게 거액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있다. 그게 바로 차준영 씨, 차가원 회장의 작은 아버지가 배우 김민종 씨와 함께 돌아다니며 이러고 있다. 그러면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가 포인트다. 지금 이 무리가 돌아다니며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있고 본인들의 악행은 다 뒤로 숨겨놓고 있다. PD수첩 방송이 일주일 미뤄졌더라. 이 파장이 조금 잦아들면 다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더보이즈 역시 명백히 거짓말을 했다. 우리는 20억을 줬다. 더보이즈에 대해 말한 건 멤버 상현이다. 리더 상현이 처음에 계약금을 속였다. 뭐 이러면서 멤버들에 대한 또 폭로를 했고요. 특히 이 중에서 백현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돈을 받지 않고 다른 계좌로 돈을 받은 다음에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식으로 또 돈을 받아놓고 그 돈을 또 흥청망청 써놨다. 말이 좀 어려워서 저도 헷갈리는데 아마 건설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취득한 게 아니라 뭐 다른 형태로 돈을 취득하여서 받았다라는 건지, 건설사로 일을 했던 돈을 다른 계좌로 받아서 다음에 집 사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식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건지 굉장히 들쭉날쭉한 증언들이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차준영 일당들이 차명 계좌를 활용하여 다른 형태로 돈을 받았거나 지급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 국내에 이 카지노를 미국 국적, 영주권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데 바로 차준영이 영주권이 있다. 거기에 김민종이 함께 따라간다. 한국 사람이 원래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따라가게 된다. 뒤에 문지기처럼 서 있다. 이건 그들이 나에게 직접 해줬던 이야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전면 부인을 했었던 김민종 씨가 결국 영주권이 있는 차준영 씨를 따라갔고 문지기처럼 서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이 함께 게임을 하며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이 백현 씨 같은 경우 차준영 씨가 차가원의 작은 아버지다.
이분은 정말 게임에 미쳐있다. 그리고 빅 플래닛 메이드를 저와 친할 때 처음 설립 당시 내가 몇십억을 줄 테니 나랑 베가스에 가자. 라스베가스죠. 그러면서 백개씨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지금 크게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벌써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언급이 되면서 또 한 번의 2차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MC몽 씨를 상대로 고소한 김민종 씨와 더불어 MC몽 씨를 고소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규모의 소송전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다라는 업계의 인식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이 MC몽 씨의 라이브를 생중계했었던 유튜브 채널에서는 MC몽 씨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횡설수설한 듯 말을 한 것 같다. 치밀한 전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아마 그 부분은 MC몽 씨가 명확하게 김민종 씨가 뭘 했고 중년 여배우가 누군데 그 사람과 만나서 뭘 했고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했다가는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또는 고소고발이 단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아마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온라인상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 MC몽 씨가 뭔가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어그로가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다른 궁금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수백 개의 댓글을 달면서 MC몽 씨에 대한 궁금증을, 그리고 저 정도로 실명까지 오픈한 거면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참 이 2차 폭로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의아했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MC몽 씨가 사실 2차 폭로를 하면서 이제 공식 입장 표명을 한 거죠.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나도 사실이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김민종 씨가 뭐라고 했느냐? 법무법인을 통해서 입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최근 온라인과 SNS에 자극적인 보도 매체를 중심으로 김민종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와 악의적인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아온 아티스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 속에 김민종 씨 이름이 함께 거론이 되고 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과 혼란을 드리고 있다. 아티스트 본인도 매우 마음이 무겁다. 착잡해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김민종 씨 관련 내용들은 일체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번 사안은 최소한의 확인, 반론권의 보장도 없이 악의적인 명예훼손 보도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김민종 씨 개인과 가족, 그리고 오랜 시간 그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평판 훼손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워졌다. 김민종 씨는 스스로의 당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정면 돌파할 것임을 확고히 하였다. 문제된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사실인양 단정적으로 묘사하며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매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해 나갈 것이다. 김민종 씨는 오랜 시간 변함없는 믿음을 보내주신 대중과 팬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이것과 관련해 사실 이 구체적인 운영 비용과 투자 규모도 밝혔고, 전 회사가 계약금 1인당 뭐 5억이었고 계약금 165억을 줬고 3배를 줬다, 뭐 80억을 토하고 나와야 한다, 뭐 등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가 딱 끝나고 나자 이 MC몽 소속사의 직원이었던 A씨가 자신의 SNS에 아마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찌됐던지 간에 저도 이름은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여배우가 누군지, 아니면 뭐 댓글들 중에 막 그런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빨리 사실이 아니라면 김민종 씨처럼 전면 부인을 하며 법정 예고를 하는 게 그 연예인분에게 어떤 모함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이 MC몽 씨의 폭로에 롤스로이스